7강 신소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봅니다. 7강 신소재에 대한 이야기 해봅니다. 오늘 선생님이 추천한 강의에서는요, 사실 이 선생님에게서는 물리적인 영역보다는 다른 영역이 훨씬 더 메리트가 많은데, 굳이 이걸 다루긴 하지만, 다루면서도 간단하게 서머리하고 넘어갈게요. 선생님은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물질의 자기적 성질,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우는 바예요. 강자성체다, 상자성체다, 반자성체다 라는 얘기를 우리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전기적 성질에서는 도체다, 부도체다, 반도체다 라는 거를 분명히 우리가 배웠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검정고시와 관련해 가지고는 아주 깊이 있게 몰라도 됩니다. 오히려 있다면 이 반도체가 어떻게 활용되느냐에 대한 걸 조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자기적 성질은 아니지만 이 전기적 성질과 연결해서 어떤 물질, 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 초전도체라는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강의에서도 이야기하고 선생님도 보충 설명하겠지만, 이 초전도체에 대한 거를 조금 더 봐주는 게, 왜 이 단어는 물리 단어는 아니라 신소재에 대해서 물리적 특징과 화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물질들의 신소재, 새로 개발되는 소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초전도체에 대한 걸 초전도체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조금 더 봐두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자성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봐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탄소 동도체, 지난번에 채연이가 질문했었나? 그런 부분을 물어봤었죠. 어떤 거냐면, 선생님, 탄소도 흑연도 전기를 흐르잖아요. 선생님이, 다이아몬드하고, 그 다음에 숯하고, 그 다음에 흑연을 이야기하면서 흑연 종류만 흐르기 때문에 물질로서 전기 전도성이 있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여기에 이제 하나가 추가돼요. 흑연 외에도 그런 원자의 구조의 특성상 탄소 중에서 탄소 동체라고 말하는 우리 지금 오늘 배우게 되는 그래핀이라는 녀석도, 그리고 아마 탄소 나노튜브도 아마 그럴 거예요. 얘네들도 전기 전도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곁들여 하는데, 그래핀이라는 게 누구냐, 탄소 나노튜브가 누구냐, 플로레는 누구냐, 이런 것들의 각각의 물질에 대한 간단한 개념들을 이해하는 거를, 기억하는 걸 또 중심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반도체가 어떻게 쓰이느냐, CD라든가, DVD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광전 효과를 이용한 감지 장치들, 이렇게 사용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자연을 모방한 생체 조직의 어떤 기능을 모방한 신소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뒷페이지에 나오죠.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 외에도 책에 초전도체하고 관련해 가지고 나오는 자기공명 영상장치 MRI라든가 아니면 핵융합에 대한 부분들, 얘가 어떻게 핵융합에 사용되는가라는 부분들에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엊그제 기사에 나왔어요.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8초 동안 핵융합을 일으킬 수 있는 상태를 플라즈마에서 유지하는 걸 최초로 성공했다라고 해요. 이게 세계에서 지금 최장 시간이에요. 핵융합. 이 핵융합에 대한 이 기사는 선생님이 잠깐 링크를 걸어 줄게요. 그렇게 해서 이런 관심으로 조금 이제 강의가 전기적, 자기적 성질에 초점을 많이 두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는 그보다 전반적인 같이 보면서 이제 반도체가 어떻게 쓰이느냐, 초전도체는 어떻게 쓰이느냐, 탄소 동도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연모방 신소재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에 더 관심을 갖고 그렇게 우리가 살펴보길 바랍니다.